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도 책 이야기하는 북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주제를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베스트셀러여서 괜찮다길래 샀는데 실망했던 소설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아주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읽으셔가지고 난 너무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셔도 할 말은 없기는 합니다만 좀 실망스러웠던 작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에 혹은 선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닦아야지. 자, 오늘의 첫 번째 책. 여러분들 살짝 보였나? 맞춰 보십시오. 최근 작품이었고요. 얼마 안 나와서 그래. 표지가 아주 예뻐요. 표지가 아주 예쁘고 작가도 너무나 유명해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꽤나 오래 차지하고 있던 올 상반기에 꽤나 오래 차지하고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표지가 아주 이쁘고 프랑스 작가인가 그럴 거예요. 아주 유명하고 원래는 달달한 로맨스 같은 걸로 상당히 유명을 했었는데 이 작품에서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이긴 했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아무래도 SF 쪽이긴 하니까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그쵸. 맞아요. 오늘의 첫 번째 작품은 작가가 나왔으니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고 좀 후회했던 작품, 꼭 읽지 않았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작품은 기욤미소의 아가씨와 밤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 기억하시나요? 요거 거의 올 상반기에 꽤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것 같아요. 꼭 1위가 아니더라도 2, 3위 내 또는 10위권 내 문학 카테고리에서 되게 오랫동안 상위 랭크되어 있었던 책이고 실제로도 꽤 팔린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는 기욤미소라는 작가의 이름 때문이겠죠. 그죠? 저도 한 중고등학교 때 기욤미소 작품을 좀 읽어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아마 보시면은 뭐 있더라? 안 보여. 구해줘랑 이런 거 옛날에 한창 로맨스 그런 거 저도 사서 읽었었고 그땐 재밌게 읽었었어요.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에도 한 두 권, 세 권 읽으니까 얘가 자꾸 비슷한 거야, 스토리가. 그래서 아니 왜 스토리가 이렇게 비슷하지? 그냥 이런 작가인가 보다 하고 그 이후로 안 읽었고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올해 초에 베스트셀러 리뷰 컨텐츠를 하면서 요거를 사서 읽었던 겁니다. 야가시와 밤을. 일단 표지가 너무 매혹적으로 이쁘고 그래서 책도 참 이쁘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실망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제 FR2 방송 6부작 드라마 제작 결정 2018년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는데 조금 이게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죽하면은 요것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거리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도 보이시죠? 자, 야가시와 밤에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이거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이긴 한데요. 이 작품은 오히려 스포를 함으로써 더더욱 충격적이야. 그 충격적이라는 게 아니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혹시나 여러분들 이 작품을 읽으실 생각이고 꼭 스포를 듣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면은 잠깐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기욤미소의 아가씨와 밤 줄거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혹시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스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잠깐 나가 계셔도 좋습니다만 자, 이 아가씨와 밤, 기욤미소의 아가씨와 밤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이 토마라는 아이예요. 물론 지금은 성인이죠. 근데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의 토마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막심은 요 5명 있죠. 지금 요 5명은 고등학교 시절 생텍쥐페리 고교의 동창입니다. 토마 남자, 막심 남자, 스테판도 남자, 빈카와 파니는 여자였고요. 그런데 이 토마는 이 빈카라는 여자애를 짝사랑해요. 글씨가 이상하네요. 짝사랑을 해요. 이 빈카가 거의 퀸카에 가까운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빈카가 울면서 이 토마를 부르게 되는데 방학 동안에 그래서 가봤더니 빈카가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이 철학 선생님 알렉시라는 이 철학 선생님과 빈카가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이 알렉시라는 철학 선생님도 정말 학교 내 선생님 중에서 킹카 같은 느낌이 아주 잘생긴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빈카와 알렉시가 뭔가 가까운 사이였다고 들었는데 빈카가 울면서 토마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싫었는데 알렉시가 억지로 강요를 해서 임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토마가 갑자기 사랑하는 빈카, 자신이 짝사랑하는 빈카를 임신시킨 알렉시에 대해서 화가 끝까지 나서 이 방학 기간에 알렉시에게 찾아갑니다. 알렉시에게 찾아가요. 알렉시에게 찾아가서 알렉시랑 말싸움을 합니다. 너 어떻게 빈카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빈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알렉시는 무슨 소리야 그게? 막 이렇게 하다가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토마와 알렉시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막심이 갑자기 끼어들어요. 친구가 뭔가 분개해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같이 이제 알렉시의 방으로 같이 뛰어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둘이 이 알렉시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토마와 막심은 이제 멘붕에 빠져. 어떡하지? 이 사건을 어떻게 하지? 라고 이야기하다가 당시에 그 생텍시페리 고교의 교장이 엄마였어요. 토마의 엄마. 이 토마는 걱정을 해요. 어떡하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 상황을 이 막심의 아버지가 알게 돼요. 왜 갑자기 막심의 아버지가 알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개연성이 좀 저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막심의 아버지가 딱 우연히 알게 됩니다. 이 둘이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 막심의 아버지가 건축 쪽이었는데 이 알렉시를 당시에 체육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체육관을 준공하고 있었는데 여기 벽면에 묻기로 해요. 그래서 이 알렉시를 벽면에 묻어버리고 공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학교에 소문은 어떻게 나냐면은 그 이후에 빈카랑 알렉시가 둘이서 몰래 탈출해가지고 사랑의 도피 행각을 펼쳤다더라. 어디 뭐 들어보니까 어디에서 목격담도 있었고 여튼 빈카랑 알렉시가 그렇고 그런 사이였더라.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시간이 20몇 년이 흐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막장 스토리가 점점 시작이 되는 게 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사실은 이 빈카를 임신시켰다고 믿었던 알렉시 있잖아요. 이 알렉시는 이 빈카가 말한 알렉시는 그 알렉시가 아니었어. 아직 시작 아니에요. 아직 진짜 한 10%? 아직 이제 10%예요. 빈카가 알렉시가 시켜서 임신을 했어 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 다른 영어 교수 알렉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였기 때문에 의심을 안 했던 거야. 이 여자 이제 선생이었던 알렉시가 시켜서 했던 거였어. 그럼 이 알렉시는 왜 시켰냐? 빈카와 내연 관계였어요. 한마디로 이제 동성애 관계였죠. 그런데 이 알렉시가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빈카의 그 아름다운 얼굴이 남아있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빈카 보고 임신을 하게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도록 시킨 거죠. 그러면 이 빈카가 알렉시랑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면은 그럼 누구랑 관계를 가진 거지? 그게 바로 너무 뜬금없지만 토마의 아버지와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가지고 빈카는 이 토마의 엄마를 협박을 했었어요. 자,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시는데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알렉시 이제 여자 선생님이 빈카를 꼬드겨서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네가 다른 남자 관계에서 임신을 해라 라고 했던 게 이 토마의 아버지였고 이 빈카는 그거를 계기로 해서 토마의 어머니에게 나 당신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사진도 있어. 10만 달러 뭐 나에게 돈을 내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토마의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열이 받은 나머지 빈카를 기숙사로 쫓아가요. 이 알렉시가 죽은 바로 그날이에요. 알렉시가 바로 죽기 전 바로 그날 기숙사를 찾아가서 빈카가 되게 시니컬한 표정으로 어떻게 뭐 돈 내놓든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싸가지 없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의 어머니가 열이 받아서 근처에 있던 어떤 석상 조그만 뭐 어떤 스태츄 같은 걸로 빈카를 콱 칩니다. 내려쳐요. 그래서 빈카가 죽어요. 한마디로 토마의 어머니가 빈카를 죽여요. 토마의 어머니는 빈카가 죽으니까 놀라가지고 교장실로 돌아와요.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막심의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내가 빈카를 죽였어. 학생을 죽였어. 어떡하지? 둘이 막 토론을 해요. 어떡하지? 막 자수를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이 판이라는 여자애가 이 빈카에게 옵니다. 그 전에 빈카가 잠깐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토마의 어머니를. 그때 이 약에다가 빈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빈카가 이제 약간 마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의 질투심. 왜냐면 판이는 토마를 좋아했거든. 판이는 토마를 좋아했어서 토마가 빈카만 좋아하니까 이 빈카가 마시는 물에다가 마약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뒀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파니가 딱 보고 나니까 빈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카가 내가 마약을 섞은 거를 치사량을 먹고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파니가 교장실로 달려가. 교장 선생님, 제가 빈카를 죽였어요. 이 토마랑 지금 막심 부는 같은 교장실에 있으면서 어떡하지? 내가 빈카를 죽였는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이 와가지고 제가 빈카를 죽였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꿀? 그러면은 아니 굴러 들어오면 보이잖아요. 자기가 죽인 줄 자기가 죽였는데 분명히 파니가 갑자기 와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토마의 모는 마치 그러면 너에게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죽게 하면서 철면피를 딱 깔아버리고 너가 연기를 해. 네가 빈카인 척 연기를 해. 내가 알렉시인 척, 이 철학 선생인 척 연기를 해서 우리 빈카와 알렉시가 몰래 사랑의 도피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꾸미자. 그러면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이 빈카의 시체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니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교장 선생님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요.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스토리 골자예요. 한마디로 알렉시는 이 토마에 의해서 죽은 거고 빈카는 토마의 어머니에 의해서 죽은 거고 이 둘은 원래 설정상으로는 체육관 벽에 묻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계속 이야기가 더 막장으로 흘러가는데 부가적으로 뭐가 막장인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여태까지 범인을 시간이 지나서 20몇 년이 흐른 뒤에 모르고 있다가 협박 편지가 토마에게 오거든요. 난 빈카가 누구한테 죽었는지 알고 있다, 범인을 알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알고 보니까 얘였어요. 이 알렉시였어요. 이 알렉시가 그 전까지는 얘네 둘이 도망간 거, 이 철학 선생과 빈카가 도망간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 몰래 사랑했던 그리고 내연 관계였던 알렉시가 이 빈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20몇 년 동안 칼을 갈아온 거예요. 토마에게 20몇 년이 흐른 후에 협박 편지를 보내서 사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거를 먼저 알게 된 게 토마의 어머니였어. 그래서 이 토마의 어머니가 이 알렉시를 막으러 가요. 갔다가 알렉시가 키우는, 자 여기서부터 그냥 막장이니까 계속 말씀드릴게요. 알렉시 영어가 키우는 걔한테 물려 죽어요. 토마는 열이 받아가지고 이 알렉시를 역시 찾아가요. 엄마가 죽고 나서. 그런데 역시 토마 역시도 알렉시가 키우는 걔한테 물려 죽을 뻔하는데 마침 그 참에 토마의 아버지가 와서 알렉시를 권총으로 쏘고 토마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토마의 아버지는 알렉시를 죽인 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 토마는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막장. 아니 아까부터 왜 근데 이 토마의 모는 토마의 아버지랑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막심의 아버지랑 상의를 했을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게 얽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마가 어머니의 차를 타고 어머니의 차에 있는 내비를 뒤져보니까 집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가 막심 아버지의 집이었어.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막심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이미. 어떤 모종의 사고로 죽어요. 죽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사진이 있네. 그러니까 토마의 어머니랑 찍은 사진들이 있고 금고를 혹시 몰라서 딱 열어봤는데 자기 생일이었나 뭐 어쨌든 금고를 열어봤는데 자기 사진이 있는 거예요. 토마의 어머니랑. 여기서 여러분들은 좀 이제 설마 하시겠지만 토마의 아버지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토마의 아버지가 아니라 막심의 아버지가 토마의 아버지였어.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던 거야. 이 토마의 아버지는 토마와 직접적인 이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물론 토마의 아버지는 이를 알고는 있었어. 이를 알고는 있었어. 그럼에도 어쨌든 부부 관계를 유지했던 거긴 한데 이 토마의 아버지는 막심의 아버지였다. 이야기가 계속 막장으로 흐르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이 이야기의 어떤 마지막 정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요거는 막장이라고 해도 어이가 없는데 이 스테판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얘가 기자거든요. 기자. 얘가 계속적으로 빈카의 살인사건을 빈카의 과거를 이제 추적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진실을 알게 돼요. 이 스테판이 알고 보니까 토마가 알렉시를 죽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토마가 살인자라는 것, 그리고 파니가 뭐 빈카를 죽였고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나 기사 쓸 거야. 나 기사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이 토마가 스테판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게 끝났고 너만 조용히 하면은 우리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데
네가 그거를 기사로 써서 우리의 삶을 망치겠다고? 지금 토마와 막심과 우리 판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망치겠다고?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합니다. 스테판 정의의 어떤 이미지로 난 기사 쓸 거야 하고 기사 쓰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모종의 이유로 못 쓰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백미라고 봐. 어이없음에서. 결국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제일 어이가 없는 건 얘거든요. 여러분들 철학 선생이었던 알렉시는 갑자기 방 안으로 학생이 토마랑 막심이 뛰쳐 들어오더니 자신이 빈카를 강간해서 임신시켰다고 영문을 알 수 없는 막 소리를 하다가 살해까지 당했어.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살해까지 당했어. 이제 개죽음이야 개죽음. 이 알렉시 철학선생.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일말의 죄책감 없이 야 이제 다 끝났는데 네가 그걸 기사로 쓰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걸 본다는 게 저는 진짜 이 작품을 끝까지 읽으면서 진짜 참담했습니다. 요요라니님 말처럼 참담했어요. 여기에 이제 물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체적인 이 막장 스토리의 관계예요. 근데 이미 이 화살표들로 보건대 정말 복잡하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내용의 책이라면 혹시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이런 내용의 책이라면?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아니 요즘 뭐 K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 막장 하지만 이 작품을 읽으며 야 이것도 만만치 않은 막장이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이 정도로 막장인 글을 쓸 수 있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작품을 읽으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씩 반전이 나와요. 하나씩. 누가 누굴 죽였어? 알고 보니까 얘가 얘였어?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오 신기해. 오 반전이야.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장 또 넘기면 뭐야 또 반전이야. 또 넘기면 또 반전이야. 또 넘기면 얘도 뭐야.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약간 피곤한 거야. 적당히 완급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적당히. 아니 반전도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충격적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개연성이 있고 그 이야기 내에서의 뭔가 진짜 딱 필요한 반전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좀 이해가 가지.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 다 사연이 있고 다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인 거예요. 거의 뭔가 살인에 관련이 되고 알고 보니까 과거에 다 뭔가 했던 인간들인 거고.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범죄 소설을 쓰고 싶었고 반전을 집어넣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모든 인물에게 반전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독자를 깜짝깜짝 놀래킬 필요가 있었나? 그게 도대체 작품의 어떤 완성도에 어떤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 싶은 거죠. 평가하자면 반전을 위한 반전 그 이상 아니었다. 반전을 위한 반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싶은 거죠. 물론 여기에서 약간의 쉴드를 쳐보자면 재밌습니다. 재미라는 거는 잘 읽혀요. 귀염 미소의 작품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귀염 미소 작품 너무 잘 읽히죠. 되게 저도 하루에 100페이지, 150페이지씩 쑥쑥쑥 넘기면서 한 3일 걸렸네요. 이 작품이는데 제가 뭐 하루에 한 권만 읽는 게 아니니까 여러 권을 동시에 읽으니까 3일이면 되게 빠르게 읽은 편이긴 해요. 되게 두꺼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요거 거의 400페이지 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틀인가 3일 만에 읽었던 걸 감안하면 되게 빨리 읽히는 작품이긴 한데 장점은 그거. 잘 읽힌다. 그리고 반전이 있다. 단점은 반전밖에 없다. 잘 읽히기만 한다.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도대체 뭘 본 건지 모르겠다. 쉴드를 사실 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요. 저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귀염미소의 작품은 더 이상 읽지 말아야겠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귀염미소가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스타일, 범죄 이야기 이런 것들을 도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굳이 도전했어야 되나? 굳이? 차라리 잘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지. 제가 장르 소설을 엄청 많이 읽는 편이 아니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식의 전개들이 조금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반전이 너무 투머치였고요. 반전을 위한 반전이었고 반전이 너무 많고 이야기의 흐름도 개연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어떤 서사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그런 서술 방식들은 그래도 적절했던 것 같아요. 서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했으나 이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 진짜 구제할 길이 없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까봐야 귀염미소가 뭐 들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깔 수 있는 거긴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베스트셀러여서 샀다가 실망했던 책 세 권 중에 첫 번째 책은 이 기욤미소의 아가씨와 밤이었습니다. 요거 실제로 제가 뭐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해서 다른 분들 읽어보신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다 읽어보시고 뭐야 이게? 아니 도대체 이 끝이 왜 이래? 뭐 이런 전개가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설명한답시고 진짜 이 관계도를 열심히 설명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건 설명하려고 해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책이었어요, 여러분. 읽고 싶은 생각 드시나요? 자, 오늘의 컨텐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베스트셀러여서 샀다가 실망한 책 3권이거든요. 오늘의 두 번째 책. 이 두 번째 책도 역시 유명한 책입니다.